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 1번, 2번, 3번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가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변법 자강 운동부터 의와단 운동을 거쳐서 신해혁명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변법 자강 운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변법 자강 운동을 실시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양무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무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맞아요. 우리 현준이가 말해준 것처럼 중체 서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운동이었는데요.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청일전쟁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그 양무운동의 실패가 증명되었다고요. 맞아요. 그 사실에서 바로 이 변법자강 운동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얕잡아보고 있었던 일본한테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양무운동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양무운동에 대한 반성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캉유웨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캉유웨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우리가 가사료를 보면서 자료 1번에 가사료를 보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가사료를 읽을 때 있어서 이 캉유웨이가 생각하는 이 앞으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캉유웨이는 앞으로 이런 청일전쟁 패배에 대해서 그 극복 방안을 어떤 나라로부터 힌트를 찾았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나라로부터 힌트를 받아서 앞으로의 중국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2분 동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사료를 읽어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사료에 대한 답변 이야기해볼게요. 자, 자료 1번을 보면서 가사료에서 이 캉유웨이는 어떤 나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우리 지온이?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서 힌트를 얻었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예전에 배웠던 표트르 대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본 메이지 국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구나. 자, 그러면 러시아와 메이지 일본으로부터 어떤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 캉유웨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배우려고 했을까요? 우리 지훈이가 이어서 말해볼까요? 네. 러시아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이어서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요?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캉유웨이는 당시의 모델을 바로 일본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델로 당시의 메이지 유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메이지 유신에서 보고 힌트를 얻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체 서양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서양의 기술, 서양의 군사 기술들만을 수용하는 데 급급을 했다면 지금 이 메이지 유신,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서양의 기술들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를 수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바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황제의 전제 정치가 아닌 입헌 군주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입헌 군주제의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캉유웨이는 어떠한 개혁을 펼쳐나가려고 할까요?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 네, 좋아요. 오, 앞으로 이 일본을 본따서 교육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요, 우리 희수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요? 네, 우리 경진이는 정치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정치 제도의 변화가 있겠죠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경진이가 말한 것처럼 이 헌법을 만들어야 입헌 군주제가 가능하니까 헌법을 만들었을 것 같다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혁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요. 우리 경진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렇게 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의회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회 개설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우리 희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본에 본따서 교육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겨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경사대학당이라는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에 본따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 있어서 당시에 통치를 이미 맡아서 하고 있었던 서태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우리 경호. 서태후 입장이라면 이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의회가 생긴다면 그 권한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좋습니다. 바로 입헌 군주제라는 정치 체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호가 아주 논리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줬는데요. 맞아요. 경호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 결과를 봤을 때 결국에는 서태후가 장애로 인해서 결국에는 100일 만에 이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로 비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의화당 운동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신해혁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해년에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신해년에 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당시에 열강에 의해서 굉장한 많은 이권들을 뺏기고 있을 때 당시에 순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순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었을지 우리가 자료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료 나에서 순원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 순원이 가장 강조하는데 그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읽어보는 시간 2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읽어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순원이 강조했던 세 가지 어떤 것이었나요? 좋아요.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3대 주의를 우리 희수가 크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 그럼 이 3대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민족이라는 건 우선 무엇이었죠? 지금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이 로마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걸 중국에 대입한다면 더 이상 청나라에게 시달리지 말고 앞으로 한족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내용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민권과 관련된 내용은요. 앞에서는 전제군주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공화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생의 부분에서는요. 우리 경화가 얘기해볼까요? 지금은 경제 문제가 시급하다 해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민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까지 신해혁명의 배경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법자강운동부터 신해혁명까지 비교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있어서 가와 나의 사료를 한 번 더 활용해 볼게요. 가와 나의 사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이 통치하는 체제가 어떻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야기해볼까요? 왜 혁명이라는 말이 붙었을 것 같아요? 정치 체제가 완전히 변해서 그렇다고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원래 전제 군주정이 있었고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던 바였지만 그 이후에 공화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신해혁명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전의 전제 정치에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듣는 공화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정치 체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는 방향인지 우리 다솔이가 아주 잘 짚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법자강운동부터 신해혁명까지 그 정치 체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이번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분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지금 모든 배로 잘 앉아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1교시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2교시에 해볼 활동은 바로 가상 인터뷰 작성하기 활동입니다. 가상 인터뷰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해봤지만 오늘 이 가상 인터뷰를 이 주제로 해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늘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여러 운동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태블릿을 통해서 역사 정보를 관련된 사료들을 찾으면서 역사 정보를 활용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작성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체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인터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선생님이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유의사항 중요한 부분인 만큼 스크린을 통해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야 상대의 모습을 다룬 인터뷰를 잘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네, 좋습니다. 지금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사실을 검증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러면 이러한 유의사항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작성해볼 텐데요. 혹시 이 활동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연승이. 네, 선생님이 오늘은 이전과는 다르게 인터뷰에 있어서 질문을 미리 설정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겹치면 내용도 다 너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연승이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인터뷰에 있어서 질문이 같지만 여러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같은 인물을 설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승아 같은 경우에는 구호를 표시하는데 구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구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운동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설정을 해야겠죠. 승아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작년에 했던 선배들의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주장들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할지, 그리고 구호는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어야 더 강렬하게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승아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활동할 준비가 다 되었나요? 네, 그러면 15분 동안 인터뷰 작성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 있다면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해주세요. 네, 시간이 모두 거의 종료되어 가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해주고요. 이미 활동 완료한 친구들은 내가 유의사항 잘 지켰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인터뷰 내용들을 지금 선생님은 대표 태블릿을 통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띵커웨브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인터뷰를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잘 묘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뷰 내용들 우리가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제일 먼저 올려준 포용모둠의 발표부터 들어볼 텐데요. 자, 포용모둠 발표 들을 때 다른 친구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 유의사항을 우리 포용모둠이 잘 반영해 주었는지 잘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포용모둠에게서 배울 만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록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럼 포용모둠 인터뷰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상생모둠의 발표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용모둠이 다룬 인터뷰의 내용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포용모둠은 누구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었죠? 맞아요. 캉유웨이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포용모둠의 캉유웨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다온이? 네, 그렇죠. 이 포용모둠은 이 변법자강 운동과 관련해서 맞아요. 앞에 있는 양무운동과 비교해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여기 어떤 정치체제에 지향하였습니까? 에서 입헌군주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정치체제 부분에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을 잘 반영해서 이야기해줬던 부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요. 또 선생님은 세 번째에 있는 핵심 주장에 있어서도 양무운동과 비교해서 서양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 정치제도까지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역사적 사실도 잘 반영하고 앞에 있는 내용과도 비교가 되어서 그 구호가 굉장히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용모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상생모둠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까요? 상생모둠은 그렇죠. 수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수논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동원이. 네. 그렇죠. 수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 구호를 통해서 멸망항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멸망항한이라는 구호가 붙은 이유가 궁금했다고요? 선생님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 상생모둠 한번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상생모둠에서는 이 멸망항한이라는 구호를 바로 이 태평천국의 운동 구호에서 가져왔군요. 맞아요. 만주족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한족을 부흥시킨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멸망항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작성을 한 건가요? 지금 앞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항한이라고 썼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태평천국의 운동의 구호를 그대로 활용을 했다면 멸망항한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당대의 그 구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수논의 선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호가 조금 더 이 인터뷰 내용에 더 잘 드러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드는데요. 하지만 당대의 열강의 주권 침탈과 관련된 이 수논이 당대의 신해혁명을 주도하게 됐을 당시에 서양의 철도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개혁의 인터뷰 첫 번째 문항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주 잘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용모둠과부터 상생모둠까지 여러분들의 발표에 대해서 생각들, 피드백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그럼 세 번째, 우리 중국 근대화 인물에 대한 가상 인터뷰 잘 작성해 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시험 마치겠습니다.